손실을 보고 있다가 평단가로 회복한다는 의미니까 보유자들 입장에서 얼른 이제 팔자라는 심리가 든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맞니? 내 거북목 보이지? 트레이더의 상징. 슬슬 제가 집으로 찾아올 때가 된 것 같아서. 거실까지는 오케이인데 방까지 들어오면 이건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뒤에 침대도 보이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새 좀 거래 연습해보고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살짝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지점도 보이고 저항점도 보이고. 네. 거래에 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집까지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요거 우리 한 45번 얘기했는데 제가 뭐 금붕어 새끼 마냥 늘 까먹어요. 막상 제 돈 넣고 하려니까. 뭐 저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매번 설명하는데 매번 어려워. 저도 매번 까먹어서 같이 한번 또 이제 상기하는 느낌으로 해보자고. 지지와 저항이 뭔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건 주가가 하락하다가 특정 가격대까지 오면은 매수 대기자들이 몰려들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 구간을 보통 의미하는 거고, 저항이라는 건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도 주주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든 가격대를 보통 의미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정상가에는 비싸서 장바구니에만 넣어놓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할인하는 거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확 사버리잖아. 관심 종목으로만 이렇게 넣어둔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달려들면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지고, 저항도 똑같은 개념이야.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 백예린 씨의 이제 사인 CD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갖고 계시잖아요. 웬만한 거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거 내가 돈 웬만큼 나한테 준다고 해서 당연히 안 팔 거 아니야? 안 파실 거예요? 안 팔죠. 진짜? 네.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해도? 1000만 원 해도? 네, 안 팔죠. 근데 이제 뭐야,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그 CD를 이제 팔라 그래. 그럼 이건 조금 고민이 된다 이거지. 이제 아무리 매력적인 이제 기업의 주식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높게 이제 오르면은 그때는 이제 팔고 싶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지선이 한번 깨지면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하고, 근데 저항선이 이제 돌파됐어.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 이제 양아치 소년 말고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지?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러잖아. 근데 거짓말 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믿게 되잖아. 그래서 안 도와주지. 주식에서도 절대 이제 안 깨질 거라고 믿고 있던 지지선이 한번 깨지고 나면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다시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도망치는 거지. 한번 배신당했으니까. 그치.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가격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했던 구간인데, 한번 이제 뚫리고 나면은 요놈 봐라, 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가격대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지선으로 새롭게 작용하는 거지. 한번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 지점까지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그때 열심히 지켜주겠지.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지지랑 저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을까요? 대략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량인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점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 한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그 고점을 돌파하려고 해도 몰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팔려고 하는 힘이 이제 강해지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거래량은 곧 이제 힘이다. 결국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그 가격대에 이제 진입하거나 청산할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는 거지. 트레이더들마다 보는 방법은 다르긴 한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캔들의 고점과 저점, 시가와 종가를 고려하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삼성전자 9만원, 10만원 이때 몰려있던 사람들은 그치, 오면 이제 냅다 팔려고 준비하는 거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이어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못 믿는 거지. 여기 오면 이제 파는 거다. 그 룰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적용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되기도 하지. 실제로 내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기간 동안에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주식 가격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가 하락해서 닿게 되면은 그 기간에 거래한 사람들의 이제 평단가에 닿게 된다는 거잖아. 미리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할 근거가 된다는 거야. 최소한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비싸게 사서 이제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개이득이지. 만약에 내가 매수한 주식이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내 평단가 근처까지 오면은 너도 이제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풀매도. 그런 거지. 동간과 같은 평단? 그치. 이제 내가 물리면 이제 그 아래 또 살려고 사람도 있고. 그 4층은 치열해. 이제 너 얼마에 물렸어? 이러면은 냅다 그거보다 더 자연가게 살려고. 어. 정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보유자가 아래 위치에 있다가 상승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거래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가 평단가로 회복한다는 의미니까 보유자들 입장에서 얼른 이제 본절에 팔자라는 심리가 든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동평균선 밑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평균 매수 가격보다 싸게 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유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본절하기 전부터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주요한 이제 지지 저항 구간으로는 전저점 그리고 전고점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 전고점과 전저점이라는 것은 되게 인상 깊은 자리잖아. 그 인상 깊은 자리를 고려하면서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 주가가 만약 전고점 근처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반대도 똑같아. 전저점 근처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 주가 부근에서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가가 회복했던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부가적으로는 숫자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4만 원을 돌파했잖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편안한 숫자에 무의식적으로 매수 매도를 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몰리기 쉽기 때문에 뒷자리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 지지 혹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최근에 동강님이 좀 지지 저항을 고려해서 거래한 예시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최근에 우리가 경훈이랑 나랑 이제 코프 들어갔다가 28만 원 근처에서 쇼플레이를 했잖아. 근데 28만 원 근처라는 건 사람들이 30만 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30만 근처에서 저항받고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도 아이디어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제 너무 과열돼서 매도 플레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쇼커버가 그 구간에서 넘어서니까 28만 원, 29만 원 가니까 쇼포지션 보유자들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막 10%, 20% 거의 30% 올랐잖아. 이제 그런 거지. 30만 원을 탁 넘으니까 나 같은 30만 원 근처에 저항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환매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 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은 미래에 수급이 돼서 33만 원까지 모이감으로 이제 보내줬지. 이제 그런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30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거기가 뚫리면서는 여기까지는 지지받을 수 있다. 그치. 지지로 변하는 건데. 맞아. 그래서 얼마까지 갔더라? 거의 순식간에 33만 원까지 갔어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아니, 그러면 주식 거래 그냥 지지 저항 찾고 그 안에서 그냥 뭐 계속 발라먹고. 맞습니다. 발라먹으면 됩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 이제 항상 완벽하게 사실 지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매매법이 이제 파생되는 거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에 가까운 거고, 주가가 하락해서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 활용하는 매매가 낙주 매매라고 하지. 반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저항선을 뚫고 강하게 이제 출발할 때 참여하는 매매가 이제 돌파 매매에 가까운 거고, 그냥 나처럼 이제 저항선이 돌파할 걸 고려하지 않고 저항선 근처 오면 파는 것도 하나는 이제 매매법 중 하나지. 그러면 이거 지지 저항이 보통 우리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좀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전체 지수를 볼 때도 좀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하시나요? 한 7, 8년 박스 피었다라고 하잖아. 똑같은 개념이지. 그 언저리에서 계속 논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박스 피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자재 선물에서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영역 차트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은 항상 깔고 가.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개념을 넣으면 이제 추세라는 걸 넣고, 보통은 큰 영역에서 이전 고점, 이전 저점을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긋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보통 상승이면 이렇게 추세를 긋는 거고, 이전 고점, 이전 저점은 되게 중요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지. 거기서도 추세선이라는 게 파생되고 그 중간에서는 뭐 다른 것들 뭐 매물대 차트 뭐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지. 동강님이 만약에 코스피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저항대에 가까워져 있어. 그럼 그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세요? 개별 종목을. 사실 난 지수를 그렇게 막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지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변동성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근처 왔구나 하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포지션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고 떨어질 걸 좀 대비하는 거지. 전체 매크로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웬만한 일 없으면 근처에서 보통 매도를 시작하지. 많이 하시는 방법일 거야. 차트뿐만이 아니라 호가창에도 보면은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좀 있잖아요, 보면은. 그치. 이제 가격창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지. 그것도 지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딱 떨어지는 가격들? 그런 가격들이 보통 저항 가격으로 인식하는 거고, 가격창에서도 똑같아. 그런 것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뭐 71,000원이다 그러면 71,000원을 돌파해. 그럼 71,000원은 또 지지 구간이 돼.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71,000원에 주문을 넣거든. 보통 그래. 저 이제 깨달았어요. 네. 바로 저 가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을지 모릅니다. 저 깨달았어요, 이제. 네.
한번 후기 알려주세요. 얼만큼 이제 손익 환경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어드바이스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표정이 지금 보이시네요. 다음 주에 또 보겠네. 네네. 다음 주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 안녕.